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 CFD로 본 세상 내가 드론을 띄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븐의 정동수입니다. 솔리드웍스 제품 중에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와 같은 엔지니어링 해석 툴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오늘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CF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드론을 만들어 보신 메이븐의 정동수 님을 모시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만든 드론을 띄워라.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그 CFD를 활용해서 프로펠러를 선정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한 후에 제 드론에서 직접 그 날개를 끼우고 날려보았습니다. 설계와 해석, 제작, 실제 운행까지 한번 해보셨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보실까요? 네.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3분을 선정해서 피자와 콜라를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웨비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드론에 대한 소개부터 드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드론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드론은 한 유튜버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드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영상은 보시면은 드론에다가 미끼를 끼운 겁니다. 미끼를 끼워서 저 지금 참치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지점에서 미끼를 투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생선이 이제 몰려들 겁니다. 네, 혹시 그 S본부에서 미운우리 새끼라는 프로에서 연예인 김모 씨가 드론으로 낚시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모 건모 씨라고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이런 식으로 취미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유명한 두 회사 다 A사인데 이 A사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택배를 배송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대님께서는 직접 드론을 날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론이 아주 고가였죠. 비싸고 크기도 컸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많이 싸지고 소형화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그만 거 하나 구매해서 자녀들과 함께 공터에서 한번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아주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거 없이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드론을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드론 자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 방향, 즉 드론에 나는 반대 방향으로 질량에 의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기체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양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가라앉고 뜨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다음과 같이 기울어지면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때 움직이면서 유체와의 마찰로 인해서 항력이 발생을 하고 또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의 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체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프로펠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과 같은 프로펠러의 형상을 잘라서 한번 보시면 우측에 에어포일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에어포일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좀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게 바로 바등각입니다. 이 바등각으로 인해서 유체가 날개 주위를 유동을 할 때 날개의 하부면이 상대적으로 상부면에 비해서 느린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높은 압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상부면에서는 낮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체가 부양을 하게 되죠. 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압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날개에 양력이 발생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이거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프로펠러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5가지의 프로펠러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꼽았고요. 그거를 직접 CFD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 드론에 맞게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설계 변경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시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현업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사실 프로펠러 관련해서 직접적인 현업을 수행해본 경험은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조선 분야에 있었는데, 조선 분야에서는 CFD도 많이 활용되지만 포텐셜 유동 해석이라고 해서 그 유체의 성능을 몇 가지 배제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서 프로펠러의 추진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링 업무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웨비나에 수행하시는 이 CFD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모든 성질을 고려하는 아주 난이도 높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설계나 제작하는 프로시저는 3D 프린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CFD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CFD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D는 약자입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인데 이거를 각각 앞자만 따게 되면 CFD가 됩니다. 전산유체역학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연류동 문제를 수치적으로 접근해서 즉 그냥 계산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류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CFD 안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류동 문제를 풀어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툴을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솔리드웍스 CAD와 통합이 되어 있는 CFD 솔루션입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CAD 그리고 CFD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편리한 사용성과 직관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한글로 제공이 되고 있고 네. 도움말도 한글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네. 접근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아이콘들도 보면 이거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이콘들이 다 쉽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접하고 또 계속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후 데모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플로우 EFD라는 솔버와 메싱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EFD 자체도 솔버와 메싱이 강력하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역시 강력한 솔버와 메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측난류 부분입니다. 진짜 실제로 유동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판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직접 계산을 진행하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알아서 측류와 난류를 판별해서 적절한 솔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직접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네. 조금 더 이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해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한 CAD 모델을 그대로 요소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유체의 영역까지 요소 생성이 매우 쉽고 용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오늘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툴이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구조 해석 애드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외력이나 압력 이런 하중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넘겨서 구조 해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실제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진행하는 걸 연성해석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 현업에서 연성해석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연성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인데요. 이제 원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체력이 계산되면 구조 해석을 넘겨서 구조를 평가한다거나 필요 해석을 한다거나 아주 그렇게 다방면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하중을 구조 해석을 위해서 컨버팅하고 맵핑을 시키거나 넘기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업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된다거나
또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중을 좀 단순화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그러한 단점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에서 애드인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호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외부 유동, 측난류 유동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2018 버전에서 추가된 자율수면 해석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제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렉트릭 쿨링 모듈을 통해서 공존행동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서는 경우에는 H백 모듈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펠러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 3D 프린터에 대한 소개는 우리 이정대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해주시는 메이븐의 정동수님께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프로펠러 제작하셨다고 하셔서 3D 프린터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에 재료를 적층하여 인쇄하는 장치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3D 프린터 방식은 크게 FDM 방식, DLP 방식, SLS 방식 등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펠러는 FDM 방식, 재료를 녹여 노즐을 통하여 적층하는 이 기법을 사용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 기법. 네, 아주 대표적인 그 적층 방식을 사용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D 프린터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그리고 접근하기 힘든 분야였죠. 하지만 최근 DIY로 3D 프린터가 제작이 가능해질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고 법령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과 기술 발달 등으로 개인용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즘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면서 네, 대부분 산업에서 여러 개인과 멀었던 부분에서 요즘 개인으로 또 오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드론도 처음에는 군사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녀노소 다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프로펠러를 선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론을 직접 양파이저우로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약 150g 정도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1.5N인데 즉 결국 이걸 띄우기 위해서는 1.5N 이상의 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은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 프로펠러 하나당 0.375N이 필요하죠. 근데 단순히 0.375N만으로 날면 좋겠지만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중이라든지 계산하기 힘든 뭔가의 간섭들로 인해서 분명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안전계수라는 걸 부여하는데요. 저는 안전계수를 1.5를 부여해서 날개 하나당 0.563N이 나오게끔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고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현업에서 실제 설계를 하실 때 안전계수는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시는지? 안전계수는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군에서는 어떤 안전계수를 적용해야 되는지 규율로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프로펠러에 관련된 안전계수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항력이나 외력, 바람, 그리고 드론이 30도 정도 기울어야 되니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잘 묘사해 주셨는데 동일한 FT라고 하는 포스 벡터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추력 방향과 양력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종국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로펠러의 양력보다 좀 낮게 리프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안전계수 1.5를 사용하시는 걸로 보여요. 하여튼 이러한 안전계수는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물론 사용됩니다. 네, 실제 현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하는 계산하기 어려운 또 그런 손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율을 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우선 드론이 양력을 발생하는데 지면과 수평 방향일 때는 FT, 즉 이게 양력이 됩니다. 이게 날개 하나당 0.563N이 됐을 때는 뜨겠죠. 자, 근데 드론이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려면 기웁니다. 기우면 분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 양력은 FT가 아니라 FY만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Y가 0.563N 이상이 나오게끔 제가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날개를 제가 모델을 미리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프로펠러 전체를 축을 중심으로 5000rpm으로 회전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압력과 속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아, 이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결과인가요? 네. 우선 날개 선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요.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날개 상부면이 하부면에 비해서 낮은 압력을 분포를 보였고 대체적으로 하강 길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력인데요. 양력은 현재 5번째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날개 2개를 5000rpm으로 회전시켰을 때 0.564N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제 드론에 맞게끔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5개의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CFD 해석을 해서 각 프로펠러별로 가지고 있는 양력을 계산해서 그 중에 5번째 날개 형상이 가장 적당하고 적용할 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다음과 같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설계 변경을 하신 거죠? 먼저 프로펠러의 개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프로펠러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가장 적절한 양력을 얻을 수 있는 프로펠러의 날개 개수가 몇 개인지, 또 이때 양력과 추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네, 데모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지금 프로펠러 날개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의 원통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통은 회전체에 대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부여한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숨기고 해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CFD 해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마법사를 제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해석에 대한 세팅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정말 마법같이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저는 여기선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위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해석에서 사용될 단위계를 어떻게 할지. 기본적으로 CGS 단위계부터 USA 단위계까지, 그 다음 기본 설정은 SI 단위계로 되어 있는데요. SI 단위계가 이 온도가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제가 섭씨로 바꿔놔서 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설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저는 이번에는 30도 기울이는데 레디안은 또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디그리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유형에 대한 설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따로 해석 영역을 작성하지 않고요. 있는 CAD 모델에서 제가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서 해석 영역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영역을 1차적으로 자동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영역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회전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동 유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없는 혹은 다른 물성치들이라면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 중에 날릴 거기 때문에 공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벽 조건과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정은 우선 기본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 영역이 작성이 돼요. 이렇게 회색 박스가 작성이 되는데 처음에 요게 크기가 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정의 편집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자, 요 화살표를 통해서 눈대중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절이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모델이 자기가 만든 모델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모델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모델의 위치가 원점에 있지 않고 어디 생뚱맞은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좀 뭔가 위치를 잡거나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요 화살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숫자를 수정해 주게 된다면은 제가 훨씬 더 쉽게 영역 작성이 가능하죠. 네. 자, 요거에 대한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체 영역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드래그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영역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첨언하자면 해석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뭐 많은 영역을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문제가 되고 컴퓨터 성능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뭔가 딱 주어져 있다기보단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줄여도 큰 도메인에서 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가 회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전 영역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회전 영역을 통해서 아까 제가 숨기게 한 이 부품을 회전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보시면 지금 날개의 회전 방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저는 5000rpm이었죠. 자, 5000이라고 입력하고 rpm이라고 해보려고 하니까 자, 라디안 퍼 세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면 큰일 나죠. 자, rpm이라는 단위까지 같이 입력을 하게 주면 단위가 환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회전 영역에 대한 작성도 완료가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뭐 설정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골 조건이라는 거를 설정을 할 겁니다. 골은 계산의 수렴성, 혹은 결국은 제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가 수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계산을 종료하고 뭐 계속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면에 대한 골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하중 Y를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력 방향이 Y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Y 방향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하면 이거에 대한 골이 작성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하면서 계속 양력이 그러니까 하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하중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의 반작용이 결국 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중을 골로 잡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30도가 이제 기울 때를 봐야 됩니다. 근데 30도가 기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력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케이션 골이라는 걸 통해서 정의가 가능한데요. 자, 먼저 X방향에 대한 추력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하중을 선택을 해주고 자, 엑셀에서 입력하는 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지금 X방향으로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도만큼 기울일 건데요. 확인을 하게 되면 X방향에 대한 골을, 하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Y방향에 대해서도 자, 하중을 입력하고 아까 FT였습니다. 곱하기 코사인 자, 30도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 설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프로펠러가 회전했을 때 발생하는 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드론을 30도 기울였을 때 그때의 그 추력과 그리고 양력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 골이 활용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계산을 뭐 1000번을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200번쯤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계산 중간에 아무리 뭐 계산이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해서 계산을 또 중지할 수 있는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쉬입니다. 메쉬는 저는 여기서 글로벌 메쉬만 좀 소개를 드리는데 자, 기본 메쉬 표시를 해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레벨에 따라서 자동으로 메쉬를 선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 또 얇은 두께라든지 메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세분화된 메쉬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설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지금 드론에 날릴 거라고 했는데 드론 전체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날개 하나만 해석을 지금 딸랑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날개에서 구해진 힘을 가지고 이제 드론에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전 드론 하나만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 해석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까 조선 쪽에서 제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해석을 하셨을 때는 배 전체에 대해서 혹시 해석을 하시나요? 사실 그쪽 조선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석은 하진 않죠.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력을 예상하고 그 예상되는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추진기, 즉 프로펠러를 설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시는 해석 프로시저가 제가 보기에는 프로펠러 설계의 아주 일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해석의 진행을
하는데, 자,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해석 진행은 여기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온 결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결과로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플롯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플롯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단면 플롯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단면, 섹션에 대해서 압력이나 속도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저는 우측면을 기준으로 압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압력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국부적인 데이터를 알고자 하실 때는 이 프로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찍어내면 다음과 같이 압력값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는 유체 도메인 내에 내가 알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 프로빙을 해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국부적으로 딱 원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력 분포뿐만이 아니라 속도 분포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새로 하나 추가를 해서 우측면에 대한 속도 분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 압력을 숨기면 속도 분포도 볼 수 있습니다. 속도 분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강 길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윤곽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 벡터나 유선까지도 함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포스트 프로세싱이 아주 쉽고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네, 나름 그래도 강력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곡면 플롯에 대해서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건 삭제하고 곡면 플롯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의 표면에 작용하는 뭐 어떠한 인자들을 확인을 할 텐데요. 보통 여기서는 항력을 만약에 구하고자 하실 때는 전단응력, 유체에 의한 전단응력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유체에 대한 전단응력을 자, 모든 면, 자, 요 전체 면을 드래그해서 체크한 후에 자, 윤곽선에서 전단응력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전단응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축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전단응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유동 궤적입니다. 유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기존의 면을 잠깐 보이게 하고, 자, 제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 개수는 뭐 이제 일정한 간격이나 이런 걸 두고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개수를 좀 더 많이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치를 늘려서 자, 확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네, 유동장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숨기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아주 직관적으로 예, 그 유동의 경로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색상을 또 바꾸고자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속도로 해서 많이 확인을 하곤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직접 재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생은 제가 화살표로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나타낸 후에 이것을 재생을 하게 되면 현재 유동 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또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네, 주변에 있던 유체가 프로펠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후류가 나타나는 그 형상이 아주 벡터의 형태로 네.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영상으로 파일로 저장을 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꼴플롯을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계산 수렴에도 활용을 했지만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펠러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의 양력과 추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 거니까 아까 설정했던 그 꼴의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꼴플롯은 제가 설정한 3개의 그 값이 있는데요. 자, 이거 선택을 모두 하고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평균값을 취해서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번 산출을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 그냥 SG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수평 상태에서의 양력이고 X, Y가 각각 추력과 불력을 가지는, 즉 30도가 기울어졌을 때 추력과 양력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PT에서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날개 모델을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날개 3개, 4개, 5개가 있으면 이거를 다 해석하고 또 일일이 다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되느냐? 그렇죠.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인데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자, 도구에 보시면 비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비교 기능을 통해서 제가 해석했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플롯을, 자, 저는 아까 압력 플롯하고 그다음에 골 플롯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소, 이게 직접 자기가 스스로 불러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플롯을 이미지로 한 번에 뽑아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뽑아놓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제가 한 폴더 안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 폴더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플롯, 아까 제가 보고자 했던 양력과 그 다음에 추력에 대한 정보도 다음과 같이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고 이것도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로 예를 들어서 날개 2개인 프로펠러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위해서 날개 3개, 4개, 5개 정도의 모델을 솔리드웍스 모델로 준비를 해놓고 같은 환경에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처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네, 여러 번의 반복 작업을 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PT로 돌아가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석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프로펠러 개수 변경에 대한 압력 분포와 속도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개에서 확인해 보면은 날개 윗면이 아랫면에 비해서 낮은 압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강 기율을 또 만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재생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한 판에 또 정리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로 저장해서 제가 활용을 한 것이죠. 네.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날개가 2개, 3개, 4개, 5개인데 날개 개수가 증가할수록 양력이 증가하듯이 그 밑에 보이는 그 유동의 벡터 색깔도 좀 진한 게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정확한 눈썰미를 가지고 또 이렇게 봐주시니. 과찬하십니다. 예. 놀랍습니다. 놀라울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양력 그리고 제작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양력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예상 제작 시간도 증가하고 무게도 증가합니다. 잠깐만요. 날개가 2개, 3개, 4개, 5개 증가함에 따라서 양력이 증가하는 것은 앞에 그림에서도 확인했었고 당연한 것 같은데 예상 제작 시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죠? 이거는 3D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건데요. 네. 솔리드웍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고객이라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D 엑스퍼트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솔리드웍스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 정보를 어떠한 중간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3D 프린터로 전달한 다음 3D 프린터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예상 제작 시간도 추정을 해주고 또 기타 다른 기능도 되게 많은가 보네요. 적층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200층이 적층이 된다라고 하면 1층부터 200층까지 순서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때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리드웍스를 구매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엑스퍼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도를 기울였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울였을 때 양력이 부족하게 된 것다면 기울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을 하는 드론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본 결과 양력과 추력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제가 필요로 하는 0.563N의 양력입니다. 자, 우선 파란색 선은 0도일 때, 즉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우선 배제를 하겠습니다. 날개 2개일 때부터 필요한 양력을 보이는데, 자, 지금 주황색 선이 30도 기울였을 때, 즉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였을 때 나타나는 양력입니다. 이 양력을 보시면 지금 날개가 3개일 때 살짝 높은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날개를 3개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첫 번째 CFD 해석을 통해서 5개의 프로펠러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기성복, 양복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펠러 개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팔이나 다리 길이만큼 양복을 다시 한번 재단한 느낌입니다. 예, 굉장히 쉽게 비율을 잘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고요. 물론 4개, 5개, 높은 퍼포먼스를 내거나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4개, 5개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제작이 되고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 이 4개, 5개는 결국 재료도 많이 들고 이게 다 비용으로 결국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들고 생산 시간도 아마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또 생산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저는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선정된 거를 통해서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실제적으로 출력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요거 열심히 출력을 하고 있고요. 각각 그 시계 방향으로 돌 날개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날개에 대해서 그 출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터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린팅 되는 출력 과정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계와 해석과 제작을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엔지니어로서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날개를 만들었는데요. 저 지금 밑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서포터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한 다음에 완성을 한 게 이겁니다. 재료는 PL에 있었고요. 색상은 지금 검은색을 보여드렸는데 검은색 말고 제가 핑크색으로도 했습니다. 물론 핑크색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했던 그 핑크색이 있어서 이렇게 드론을 날개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죠. 네, 뜨는 모습 보여주시죠. 그쵸. 만들었는데 안 띄우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비행을 했는데 제가 비행 가능한 지역에서 날렸던 겁니다. 제 집 앞에는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니고요. 보시면 지금 서울 쪽은 뭔가 영역이 있는 부분은 뭔가 비행에 제한이 있거나 금지가 된 구역이고요. 휴전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방을 통해서 드론은 서울에서 띄우면 안 된다 라는 정보까지 오늘 알아가시네요. 예, 잘못하면 경찰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날렸습니다. 네, 서울이 아닌 어딘가에서 날리고 계시네요. 네. 끈달린 거 아닌가요? 끈달린 거? 근데 지금 엄청 높이 날고 있어요. 엄청 높이 날고 있네요. 네, 지금 굉장히 높이 날고 있고요. 설계 목적대로 아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향 전환도 되고 합니다. 근데 자, 이제 착륙하는 장면도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네. 착륙 나오는데요. 네. 착륙이 이렇게 자,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조작 실력이 설계와 해석은 잘하시는데 조정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연습.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만든 프로펠러를 직접 드론에 달아서 날렸을 때 엔지니어로서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뿌듯하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무슨 이유? 아무리 조작 수리 부족해서인지 혹시 분실하셨나요? 네, 저 뒤편 어딘가에 네네.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도저히 찾으러가 엄두가 안 나서 하나 더 만드시죠. 예, 참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통해서 3D CAD 모델을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압력, 속도 분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예전에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대로 한다면은 실제 모델,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8가지 모델을 직접 다 만들어야 될 거예요. 또 실험장치, 풍동장치라든지 계측기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데이터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국부 데이터 재기 위해서는 뭔가 또 추가적인 장치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죠. 다음으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가 프로펠러를 출력을 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기존 설계대로 한다면 이거를 맡기고 그리고 그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에서 업체와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 또 소량 생산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공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또 만드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금형을 만들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통합 환경 내에서 설계와 해석, 제작 이런 것까지 모두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반영을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오늘 좋은 예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제가 드론에 지금 적용을 했지만, 실제 뭐 다른 연료체 기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무슨 영상인가요? 제 NG 영상을 보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어쩐지 하겠습니다. 분홍색 날개가 아까 실제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부서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저 나무에 걸린 겁니다. 저 어떻게 꺼내셨죠? 저게 지나가시는 그 현수막 거시는 분이 마침 장대를 가지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찾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잃어버리셨다. 네, 결국은 네, 없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저희들이 결과를 다행히 볼 수 있었으니까 좋았습니다. 네. Q&A 시간이고요. 네. 저희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질문 좀 몇 개 보시고 좀 하시죠. 네. 네. 예, 좀 질문 제가 읽어보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 물어보시네요. 제작 기간은 제가 모델을 선정해서 해석을 하고 또 직접 만들고 날리는 데까지 다 해서 약 3주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CFD에서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빠르네요. 예,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요거는 뭐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제가 해석을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을 익히고 해석에 대한 세팅에 익숙해졌을 때 이거를 해석을 돌려놓고 집에 갔습니다. 그다음 3D 프린터도 인쇄를 시켜놓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맞다. 또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우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계열들은 우리 그 해석을 할 때 코어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PC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툴에 비해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비용도 들어가죠. 라이센스라든지 비용이 되지만 그런 장점이 또 한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다음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 있네요.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 팩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아까 층난류 얘기가 나와서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대류가 있을 때는 레이놀즈 수로 많이 판별하고요. 네. 뭐 자연적인 대류가 발생할 때는 뭐 레일리 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현상에서는 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또 층난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명확히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네, 유동 흐름의 속도, 그 다음에 표면의 거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실 그걸 구분해서 해석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층류와 난류 그것을 스스로 판별해서 해석을 수행한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아직 준비된 시간이 조금 좀 지나고 있어서 요 질문 하나만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펠러 단면 설계 시 프로파일 형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저희 학교 선배분들한테도 요청을 좀 했던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좀 돌아다니는 거를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뭐 조금의 스케일링이나 사이즈 변경 이런 걸 통해서 프로펠러 선정을 하고요. 그거를 직접 해석을 진행하고 그거를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하고 바로 해석을 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저항. 예. 그리고 공기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계산이 가능한가? 요거는 아까 대표적으로 그 전달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마찰 능력이나 이런 것들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면에 수직하지 않은 탄젠셜한 방향의 그 압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구조에서도 전달 능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거랑 약간 압력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뭐 어차피 같은 단위를 또 공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말씀하신 공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산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Q&A 봤고요.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또 같이 답변을 해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면은 저
메일 주소나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성능과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은 매분의 정동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설문조사 참여 시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리니까요. 모든 분 작성하셔서 의문사항, 필요사항, 의견, 기타 등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웨비나 준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꼭 바다가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봤었습니다. 맛있나요? 편의점에서. 스타벅스인데. 네, 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2018년 웨비나 일정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무더위가 찾아와서 예.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복도 지났죠. 네. 뭐 삼계탕 드셨나요? 네, 물론 네. 드셨나요? 저는 못 먹었고요. 아유. 자, 상반기에는 11개에 대한 웨비나를 더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요거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11개의 웨비나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일정으로서 CFD로 본 세상, 내가 드론을 띄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CFD만 다룬 게 아닙니다. FEA, PDM, CAD, PCB 아주 다양한 솔리드웍스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매뉴얼을 보기는 좀 힘들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좀 귀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그죠. 분들은 이런 카페에 들어오셔서 시뮬레이션이나 PDM, 일렉트리컬 제품 정보나 궁금하신 거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또 해드립니다. 꼭 가입되시죠? 물론 저도 여기 회원이고요. 답변을 하는데 저도 꼭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질문 오시면 좀 답변.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카페 지금 굉장히 붕업되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심심하거나 회사 홍보를 위해서도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방송. 오늘 정말 CFD라는 주제로, 그리고 드론이라는 3D 프린터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수행했었습니다. 오늘 좀 수고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은 드론은 결국 없어지긴 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완성하고 그리고 그걸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유익하고 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회사분들, 그리고 이게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제 친구가 직접 그 쉬는 주말에 나와서 약 2시간 가까이 도와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친구한테 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상을 드린 적은 없는데 수상소감을 하시네요. 하여튼 처음에 긴장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잘하셨고요. 오늘 또 다음에 또 좀 더 알찬 주제로 웨비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방송.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였습니다. 네, 저는 메이븐의 정동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